안녕하세요. 마음비우기 포지티브 명상의 악명입니다. 오늘은 명상은 창의력을 높이는 최고의 해법이다.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창의성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죠. 문화에서 상징되는 어떠한 영역을 변화시키는 이것이 창의성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창의성의 발현은 기존에 있는 어떤 조건, 환경, 이 불안정한 것을 타파하고 여기에 이제 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창의력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창의력은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?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축적되어 온 정보, 일단 익히고 배워야 되죠. 그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하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이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하고 구성하고 과거의 그 지식, 정보를 현재의 상황에 연결을 하면서 이 상황을 또 어때요? 미래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과거, 현재, 미래의 어떠한 세 가지 축, 의식에서 갈무리하면서 어떤 창의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직관입니다.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뇌 활동 중에서 뭔가 느낌으로 작동되는 것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 활용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. 우리가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는 그 활용 방법에서 이제 직관이 가장 효용성이 높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규합한 그 방대한 정보량, 과거, 현재, 미래 상황을 고려한 창의력이 발휘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야죠. 우선 첫째 뭐냐? 충분한 학습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든 게 없어. 배우고 익힌 게 없어. 그러면 뭐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.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일단 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야 되죠. 우라늄에 농축해서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는 그 임계 질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의 질량 이상이 돼야지 핵분열이라는 현상이 나오듯이 우리가 창의성이 발휘되려면은 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량이 축적이 돼야죠. 그래서 종교를 창시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떤 정보를 가장 열심히 습득하고 공부하지 않으셨나. 그래야지 그걸 기반으로서 창의성이 나오죠. 배움이 없는데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죠.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어때요? 뭔가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죠. 과거에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? 집중, 몰입, 몰두.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. 이 노력이 또 동반이 되지 않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.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끊임없이 시도를 하죠. 이런 이 혼란의 상태가
문제 해결하는 데서도 반드시 동반이 되죠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리가 더 안 되고 혼란이 더 가중된다든가 그 무수한 정보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의식에서 조율과 이 통합 이런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시점이 오죠. 그때는 뭐겠습니까? 그 끝없는 생각과 몰입 뭐 이런 거를 좀 멈추고 휴식하고 뭔가 생각을 딴 데로 돌리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감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그 문제의 답이 그냥 번뜩이게 마음에서 답을 구하게 되잖아요. 뭐 예술가나 발명가, 과학자들 그런 전기를 읽으면은 대부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. 부처님께서도 그 고행을 하시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년간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하셨다고 하는 거. 다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. 우리가 말하는 도를 깨치는 게 뭐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높은 차원의 우주심, 이 본심과 공명을 할 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마치 번개처럼 탁 의식에서 인지가 되는 거죠. 이거를 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. 프로세싱이 있어야지 창의력이 발휘되지 노력 없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여기서 그 창의력이라는 것은 그 무수한 정보를 끊임없이 갈무리하는 그 의식에서 뭔가 번뜩이는 게 그 차원 높은 우주심과 공명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창의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. 이 창의력의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한 학습량과 끊임없는 몰입, 집중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 우주심과의 교통이 필수적입니다. 이 교통을 하는 게 이게 명상이잖아요. 제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뭐 인공지능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창의력 이런 거를 되게 뭐 강조를 하고 창의력을 높여야 된다.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회사나 뭐 모든 조직에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떤 창의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싱이 없었죠.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외부의 특히 이제 서구의 문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니까 남이 다 해놓은 어떠한 규정, 틀, 정보 체계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서 모방하고 그냥 쫓아가는 근데 앞서가려면 어떻습니까?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? 4차 산업시대에는 제일 요구되는 게 창의력이 하는데 이 창의력을 어떻게 우리가 발휘할 것인가? 이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 개체 중심의 사고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왜? 개체 중심의 사고의 틀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가 보고 배우고 익힌 어떠한 정보를 그 정보 자체로 갈무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고정관념, 기준, 틀, 잣대 이렇게 분별하는 하나의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 정보를 계속 갈무리하다 보면은 이것은 편협되고 어떻습니까? 지엽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.
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만든 어떠한 고정관념 기준 틀을 깨는 게 이게 명상이고, 진짜 마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보 자체를 가지고 집중하고 몰입할 때, 이럴 때 그 내 안에 있는 참된 본성, 이것이 의식에서 탁 드러날 때, 이제 내가 그 기존에 보고 배우고 익힌 정보를 어때요? 통합하고 순식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의식, 이게 직관이거든요. 이게 창의력이고, 이것은 개체 중심의 자기의 마음꼴로는 발휘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는 내가 없는 그 보편타당하고 전체의식인 나의 참된 본성이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창의력이 왕성하게 발휘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창의력을 개발하는 게 기법,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또 어때요? 서구적인 그 창의의 기법, 방법을 답습하는 학습일 뿐입니다. 예. 뭔가 경계를 넘었으려면 어떠냐면은 그러한 기존의 틀 고정관념을 내 의식에서 없애고, 그 없앨 때 어때요? 나는 이제 새로운 의식으로 내 의식에서 자각을 하게 되죠. 이 의식으로 정보를 인식할 때 이제 창의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. 마치겠습니다.